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오늘은 5만 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방역 개편을 마구 던져대는 데다 시행 시기도 제각각이라 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방역 개편안을 하나하나 숙지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방역 지침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도 많이 바뀌었던데요. 어떤 부분이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까? 심지어 그때 진짜 깜짝 놀라죠. 요즘 네. 확진자 수 보실 때마다 5만여 명이죠. 네, 전문가들은 지금 뭐 공포를 조장하거나 뭐 두려움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 달 말에는 뭐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방역 체계가 개편되다 보니까 아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바뀌었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쾌하게 오늘 설명드리면 어제부터입니다.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7자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7. 뭐냐? 7일. 자, 증상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확진은 검체를 채취한 날입니다.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까지는 격리입니다. 네. 격리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7일간 격리된다는 거. 뭐 다른 날짜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확진은 안 됐는데 밀접하게 접촉을 한 사람. 밀접 접촉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는 동거인,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동거인, 가족의 경우에 백신 미접종 완료자, 네. 미접종자,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입니다. 예. 7일간 격리.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인데 모든 시설이 아니고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고 감염 취약 시설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 그다음에 정신 요양 시설, 장애인 시설. 이곳의 밀접 접촉자는 7일간 격리가 됩니다. 이렇게 7일이라는 숫자, 네. 7, 확진은 7일.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는 백신을 안 맞은 경우, 감염 취약 시설은 세 곳의 세 종류의 분류의 기관에서 밀접 접촉자만 7일간 격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격리 기간 이외에도 격리 대상자 통보 방식 등 전과 달리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던데 또 다른 변경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제일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을. 검체 채취일로부터 정상이 나타났다, 어디서 진단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검체, 우리가 PCR 검사죠. 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해서 7일째 되는 날까지 격리해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이전에는 우리가 확진이 되면 검사를 받은 거 주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통보를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배종찬 소장님 확진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제는 5만 명, 10만 명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쵸. 또 자가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최초 확진자가 동거인에게 밀접 접촉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자기는 이제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초 확진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감염 취약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감염 취약 시설은 이 시설의 담당자가 있죠. 시설의 담당자가 밀접 접촉되는 그 기간 내에 사람들에게 7일간 격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존에는 보건소였는데 보건소가 아니라 최초 확진되는 사람이 네. 동거인에게, 또 감염 취약 시설은 시설의 담당자가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간 격리되면 어떻게 되냐? 7일 지나면 끝나는 건 아니냐?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 또 수동 감시자의 경우에는 7일째 될 때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PCR 검사를 받았을 때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진단법도 달라졌죠. 특히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 1차로 자가 진단키트 등 신속 항원 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 나오면 2차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진단키트 구매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제2의 마스크 대란이 키트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좀 대비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구입을 해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세트고요. 이걸 이제 이른바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검사? 신속 항원 검사라고 예.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이제 시작될 때 그때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막 약국에 가서 줄 수 없어요? 네. 이러면서 정말 마스크 대란이 대란이. 발생했던 것인데 지금도 편의점 약국에 가면 못 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한 2천만 개, 3천만 개를 빨리 좀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오미크론 확진이 항상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좀 선제적 대응, 유비무한 이야기를 이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검사를 못하는 사람 생기거든요. 네. 우리도 그때 보면은 정말 마스크 심각한 대란이 열 때는 일부 사람들은 착용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모로 덧대서 흥급으로 만든 마스크를 사용하고 나갈 정도였는데 빨리 지금 좀 이게 조치가 취해지면 긴급 생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됩니다. 마스크도 그랬잖아요. 근데 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냈더라면 자칫 자가 진단 키트 없어서 검사 못해서 확진됐다.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가 진단이나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체계로 변경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가 진단 키트의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와 경제에는 앞으로 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가 진단 키트 경제, 자가 진단 키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뭐 호주나 유럽으로나 또 미국으로나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물량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아우성과 또 볼멘 소리도 염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고 자가 진단 키트를 잘 만들고 각국으로부터 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셈인데요. 지금 그래서 뭐 정치 요즘 많이 불안들하고 어디에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자가 진단 키트와 함께 자가 진단 키트를 유통해서 판매하는 곳 마트 쪽 편의점 대형마트도 주목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수젠텍이나 또는 일동제약, PHC와 같은 데서 관련해서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이게 뭐 얼마까지나 지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이것을 유통하는 기업과 종목 쪽에 좀 관심을 또 기울여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진단키트 관련 이슈 파헤쳐봤고요. 혼란스러운 방역 지침도 정리해봤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한 이슈 돋보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